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월스트리트의 제왕, 골드만삭스입니다. 네,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골드만삭스의 2025년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인데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단순히 뭐 숫자가 어떻다 이걸 넘어서서 그렇죠. 지금 이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한때는 정말 위험한 투자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과연 이 거대한 배가 올바른 항로를 찾은 건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파도에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골드만삭스의 진짜 성장 동력은 뭔지 또 어떤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원 골드만삭스 3.0이라는 AI 전략, 이게 도대체 뭔지 청취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화려한 실적부터 시작해 보죠. 네.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27%나 늘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15%를 기록했어요.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2020년 이후로 주주총 수익률이 340%라고 하니까요. 와, 340%요? 네. 근데 이 숫자들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 반짝하고 얻은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몇 년에 걸친 아주 뭐랄까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의 결과물이거든요. 자료에 나온 안정적인 수익을 2배로 늘리고 과거의 자기 자본 투자를 90% 이상 줄였다는 대목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기 자본 투자라면 그 회사 돈으로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노리던 방식 맞죠? 맞습니다. 640억 달러에 달하던 투자가 이제 6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니. 이건 뭐 거의 그 사업을 접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정확해요. 그게 한때는 골드만삭스의 정체성과도 같았는데 말이죠. 시장이 좋을 땐 엄청난 돈을 벌지만 반대로 꺾이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징이었죠. 네. 그걸 버렸다는 건 이제 골드만삭스는 예측 불가능한 홈런을 노리기보다 꾸준히 안타를 치는 안정적인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인 셈이에요. 그런 전략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소비자 금융사업 철수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GM 신용카드도 정리하더니 최근엔 애플카드까지 매각 계약을 발표했잖아요. 정말 과감한 결정인데 그럼 그 빈자리는 어디서 메우겠다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잖아요. 4분기 실적에 숨겨진 재미있는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네, 어떤 거죠? 4분기 실적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애플카드를 매각하면서 과거의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뒀던 충당금 25억 달러가 이익으로 잡혔거든요. 아하, 일종의 보너스 점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빼고 보면 실제 성적은 우리가 보는 헤드라인 숫자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숫자의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하죠. 와, 이런 걸 모르고 숫자만 보면 완전히 속을 뻔했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소비자 금융이라는 큰 실험을 접은 골드만삭스는 이제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의 미래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 글로벌 뱅킹 및 마켓, GBM하고 자산 및 자산 관리, AWM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GBM과 AWM이요? 네, 먼저 GBM의 심장인 투자은행 부문을 보면 이 분야에서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무적이에요. 23년 연속 M&A 자문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5년에만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자문했고 지금 수주 잔고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발표 자료에서 플라이휠 효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다른 은행들도 다 하는 크로스셀링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좀 멋있게 포장한 말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플라이휠이라는 이름 그대로예요. 거대한 M&A 자문이라는 돌을 한번 밀면 그 힘으로 다른 톱니바퀴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큰 딜을 자문했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자문 수수료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그 뒤에 따라오는 사업들이 있군요. 그렇죠. 우선 B 회사를 인수할 때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고요. 이게 인수금융이죠. 네네. 그리고 환율 변동이나 금리 변동 같은 위험을 막아주는 파생 상품을 팔아서 또 수수료를 벌고요. 해칭 상품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M&A로 돈을 번 A 회사의 CEO나 대주주들을 저희 자산관리 고객으로 모셔와서 그분들 자산을 굴려주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와, 하나의 거래가 끝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낳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M&A 시장이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처럼 전망이 좋다고 하지만 갑자기 뭐 지정학적 위기 같은 게 터져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 플라이휠 자체가 멈춰버리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회라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들이 투자처를 못 찾아서 쌓아둔 돈, 이른바 투자 실탄이 약 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와, 1조 달러. 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는 거죠. 게다가 규제 환경도 M&A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이 플라이휠이 아주 힘차게 돌아갈 거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축인 자산 및 자산 관리, AWM 부문은 어떤가요? 이쪽은 M&A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앞서 말한 안정적인 수입과 더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AWM은 골드만삭스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에 대체 투자 부문에서만 1,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50조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어요. 150조요. 와, 정말 기록적인 수치네요. 그렇죠. 총 운용 자산도 3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요. 최근에 인더스트리 벤처스나 이노베이터스 같은 회사를 막 인수하고 T.로우 프라이스랑 파트너십을 맺는 등 몸집을 아주 공격적으로 불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 사업에 집중하는 걸까요? 자산 관리 수수료는 M&A나 트레이딩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널뛰게 하지 않거든요. 아, 꾸준하다는 거군요. 네, 고객이 맡긴 자산 규모에 따라서 매년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죠. 바로 이게 골드만삭스가 그토록 원하는 안정적인 수익의 핵심인 겁니다. 이번에 AWM 부문의 세전 이익률 목표를 30%로 올렸는데 이건 우리는 이제 이 사업의 미래를 건다는 아주 분명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M&A라는 강력한 플라이휠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관리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에 원 골드만삭스 3.0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AI를 기반으로 한 운영 모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CEO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 구조조정이 아니다. 네, 기술 발전이 가져온 기회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의 모든 업무 방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AI를 도입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3분기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안서를 보낼 때 예전에는 수많은 자료를 뒤져서 손으로 만들었다면 네. 이제는 AI가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최적의 제안서를 몇 초 만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고객을 등록하는 복잡한 절차, 나 대출 심사, 수많은 규제 관련 보고서 작성 같은 일들을 AI가 자동화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던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에게 맡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보한 시간과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뭐랄까,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인력을 사람을 줄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해요. 재투자요? 네.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하던 직원을 교육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나는 자산관리 전문가로 키우는 거죠. 아하. 즉,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비용 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AI를 비용 절감의 도구가 아니라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본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을 리는 없겠죠. 이 거대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하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CEO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과열을 경고했거든요. 투자자들의 과열이요. 네.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열광했지만 결국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AI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모두가 AI에 투자한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스스로 AI에 대한 거대한 베팅을 하면서도 시장의 과열은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었나요?
최근 언론에서 사모대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죠. 근데 그들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어요. 우리는 엄격한 신용 분석 문화를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는 잘 분산되어 있으며 언론에서 문제가 된 특정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없다. 곧 딱 선을 그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금융위기 때도 보면 우리는 괜찮다고 했다가 문제가 터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직접적인 노출은 없다는 말이 사실상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감이 근거로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해요.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요? 네. 예를 들어서 합성 위험 전가, SRT 같은 기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용어는 어렵지만 본질은 간단해요. 은행이 가진 대출 채권의 위험 일부를 보험 팔듯이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아,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여요. 오늘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니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과거의 리스크 높은 사업 모델을 버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가 뛰어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둘째, M&A 자문이라는 막강한 엔진과 자산 관리라는 꾸준한 엔진, 이 두 개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 골드만삭스 3.0이라는 AI 전략을 통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이에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 어떤 거죠? 실적 발표 중에 한 투자자가 CEO에게 토큰화나 예측 시장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장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네네. 그때 CEO 답변이 굉장히 신중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주시하고 있으며 전담팀도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였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골드만삭스는 현재의 금융시장에 최적화된 AI 기반의 초효율적인 거대 기업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의 흐름을 놓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대한 기존의 강자가 어떻게 오늘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내일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골드만삭스가 그리고 어쩌면 모든 거대 기업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릅니다.